예,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자 뉴욕타임스에서 지금 트럼프가 뭐 연방연금을 완전 들쑤셔 놓고 있는데요.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데 우선 배경 정보를 좀 알기 위해서 이걸 우선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Trump administration offers millions of federal workers payouts to resign. 이런 기사인데,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offers 하면 수요동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offer는요, 수요동사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한대요? provide는 수요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provide는 그 다음에 somebody with something 이렇게 나가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요? offer는요, 수요동사이기 때문에 somebody something 바로 이렇게 그냥 연달아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millions of federal workers가 이게 간접 목적어죠. 그 다음에 노란색 칠하는 게 직접 목적어입니다. 명사가 연달아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지 않는 이유가 offer가 수요동사임을 알기 때문에요. 사형식에 쓰이는 수요동사. 누구에게 무엇을 수여하노라. 그렇죠? 수백만의 연방 공무원들에게 페이아웃을 제공한다 이거죠. offer는 제공한다 또는 제한한다. 이것은 제한한다가 낫겠죠. to resign, 사직하기 위해서 페이아웃, 아주 큰 금액의 그런 보상금을 제한한다. The move, 이러한 조치는 which could dramatically reduce the size of the federal workforce. 이 관계절이죠. 이게 관계절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관계절 중에 한정형 관계절과 부가형 관계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형도 있지만 계속형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한정형과 부가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요. 한정이란 이 선행사라는 거죠. 이 관계대명사 앞에 놓인 단어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중국말로 하는데 한자로요. 이 선행사와 관계절 사이에 칸마가 없으면 한정형이라고 그러고 칸마가 있으면 부가형입니다. 계속형은 문장이 끝난 다음에 나올 때 계속형이 되고 부가형은 이렇게 주어 다음에 칸마가 찍어 관계절이 나면 우선 부가형입니다. 그래서 한정과 부가의 뜻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한정은요 범위를 한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가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부수적인 정보요. 그래서 칸마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부가형 관계절입니다. 부가형 관계절은요. 여러분이 다 아는 정보지만 이러한 조치는 여러분 다 감 잡죠. 이러한 딱 조치 보면 벌써 알아요. 눈치채지요. 근데 이제 부수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 기자가 보도하고 있어요. 독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which 그래서 그것은 한정형일 때는 that이나 which 둘 다 쓸 수 있죠. 그리고는 칸마가 없기 때문에 정신없이 붙여서 읽어야 돼요. The move that could, the move that could, the move which could. 한정형일 때는 that이 좋아. 발음이 좀 약한 거예요. which보다는 that. The move that could. 그런 건 한정형 관계절이고 그것은요, 이 관계절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부가형이면 관계절의 정보가 추가적이고 부수적이고 별 볼 일 없어요. 이 조치가 그 dramatically reduce 극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데 the size of the federal workforce 연방의 노동력, 연방 노동자 집합명사 노동자들 전체의 숫자를 극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appear to stretch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stretch 늘리는 거죠. 고무줄 늘리듯이 늘려요. The limits of President Trump's authority. 트럼프의 authority요,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의 한계를 늘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겁니다. 이거 혹시 권한 밖에 아니야 이거? 권한을 일단은 확실한 거는 권한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처럼 보여요. 법원에 가봐야 이제 최종 판결이 나겠지만 위반까지 가는지. 그다음에 Theodore Roosevelt Building, 그다음에 1900 이게 주소죠. 그다음에 East Street, Northwest 해가지고 이 건물 이름이 이거요. Theodore Roosevelt 빌딩인데 그다음에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가 들어있는 빌딩이네요. 여기 보면 The Theodore Roosevelt Building, which houses 아주 멋진 동사죠. 이 빌딩이 무엇을 수용하고 있다니까 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where 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is located 여기에 Office of Management가 위치되어 있다. 그 대신에 그냥 which houses 해버리면 훨씬 더 좋은 거죠. 능동태로 수동태로 하지 말고 이 건물이 Office of Management 이거요 인사국을 수용하고 있는데
수행하고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the agency sent an email. the agency 하니까 인사국이죠. 인사국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on Tuesday 누구한테? to federal civilian workers. 연방 민간인 근로자들에게, 민간인 공무원들에게, 민간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 이메일이 offering,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offering them the option. 그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옵션을 제안하는 겁니다. to resign, 사직할 수 있는 옵션을 제안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메일이라고 그럴 거냐, 언이메일 또는 이메일스라고 그럴 거냐 생각하셔야 돼요. 이메일스가 좋은 이유는요, 이 기관이 이메일을 하나만 아니고 약 200만 통을 보낸 겁니다. 뒤에 보면 알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지.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단수로 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거의 약점이 뭐냐면요, 결정적인 약점이 이메일스하면요, 기관이 이 사람들한테 복수에 2개 이상의 이메일들을 보냈다라고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메일 하나씩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냈다는 게 더 중요한 메시지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언이메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 결론입니다만은 이게 좋아요. 이게요. 이거의 치명적인 약점이 싫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기관이 예를 들면 200만 명한테 보냈으면 다수의 복수의 이메일들을 보냈죠. 그러나 한 사람한테 하나만 보냈다는 거,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니고 이거라야 좋겠다 이거죠. 다음에 옛날에는 이메일 이랬습니다. 이제는요, 이거 없애고 그냥 한 단어로 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복합명사 진화의 3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일렉트로닉 이메일, 일렉트로닉 메일 2단어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하이픈으로 붙여요. 3단계가 뭐냐? 완전히 하나로 붙여버려요. 하나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메일은 이제 한 몸이 되는 게 지당하다 이거죠. 이메일 나온 지가 몇 년입니까? 오래됐어요. The Trump administration on Tuesday 똑같이 offered roughly 2 million federal workers, 대략 200만 명의 그 연방 공무원들에게 the 옵션을 제안했다는 거죠. 제안, 다시 한번 옵션을 to resign, 사직할 수 있는 옵션을, but be paid through the end of September. 그러나 사직은 하는데 be paid, 돈을 지불받아요. 사직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한 달 내로는 받아야 되겠죠. 근데 돈을 언제까지 받냐면 through니까 until입니다. 늦으면요 9월 말까지 돼야 퇴직금 같은 걸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9월 말까지 지불받는 조건으로 그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 거죠. 이거 왜 그랬냐? 트럼프 행정부가 왜 그랬냐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할 때 맨날 그냥 바로 투부정사 하지 말고 in an effort 또는 in an attempt, 뭐뭐 하려는 시도로 또는 뭐뭐 하려는 노력으로, 앞에다 이걸 보탤 수도 있죠. 뭐 하려는 노력인 거냐? 이거는 drastically reduce, 아주 극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The size of the federal workforce, 연방의 노동력의 규모를 극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인 겁니다. 이게 넘버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drastically reduce, 두 번째가 push out people,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내버리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노력이냐? push out people, 사람들을 내보내는 건데 who don't support President Trump's political agenda. 이 트럼프의 정치 아젠다를 지원하지 않는 사람, 그걸 지원보다도 지지가 낫겠죠. 트럼프의 political agenda를, 정치적 아젠다 아시죠? 해야 될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이요. 그런 아이템들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을 지지하지 않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로 고위급 공무원들이 주로 이런 속적하죠. 우리는 민주당이 좋아. 공화당은 썩었어. 그런 사람은 빨리빨리 나가라 이거죠. 그런 사람을 push out, 밀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는 이메일, 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an agency, 이 기관은요, 인사국은 어떤 기관이냐 하면 that oversees the federal civilian workforce, oversee, 감독하는 거죠. 연방의 민간인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gave employees, gave, 이것도 수요동사죠.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직원들에게 무엇을 주니 the option, 옵션을 줍니다. 주었다예요. 과거로요. 주었다. 이메일에서요. to leave their position, 그들의 직책을 떠나는 겁니다. by typing, 그럼 어떤 수단으로? by ing는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직책을 떠날 수 있느냐? by typing the word resign, resign이라고 타이핑하면 됩니다. 6글자 타이핑하면 돼요. 어디에다가 into the subject line,
제목 라인에다가 of an email, 이메일의 제목 라인에다가 회신 쪽 이메일에다가 제목에다가 resign 이 타자 6글자만 타자하면 됩니다. 0.01초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는 hitting send, send를 누르면 됩니다. 보내기 누르면 끝나요. 그러면 사직 완료. Workers have until February 6th. 직원들이 2월 6일까지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예요. 타임을 생략하고 그냥 workers have until February 6th 이거 맞아요. 직원들은 즉 공무원들은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2월 6일까지 시간을 갖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accept the offer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2월 6일까지 하면 된다 이거죠. The email with the subject line fork in the road 이메일 제목이에요. 어떻게 됐냐면 fork in the road 도로에 fork라고 되어 있어요. fork in the road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k는 이 경우에 식탁의 fork가 아니고 도로에 포크처럼 생긴 분기점을 말합니다. 이거요 그림으로 보면 fork는요 이렇게 생긴 거요. 그 fork를 제가 그 해놨는데 어디로 갔네요. 차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데 뭐야 이게 갈림길이 나왔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게 나는 어디로 가야지 이게 포크 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분기점이요. 그래서 이거요 이 이메일 제목이 fork in the road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인생의 그냥 분기점 할까요? 인생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이거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인생이 크게 바뀔 텐데 인생의 분기점이라는 그런 제목의 이메일이 said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majority of federal agencies the majority of 하면요 most입니다. 대부분 과반 아니 과반은 a majority of예요. a majority of가 과반이고 51% most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몇 퍼센트지?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은요 한 뭐 7, 80%겠지 대충요. 그러나 51% 그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 대부분의 연방 기관들이 would probably be downsized. 아마도 downsize 되어질 거다요. downsize요. 회사의 규모를 줄이는 거죠. 결국 직원 숫자를 줄이는 게 downsize입니다. And that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메일에 a substantial number of employees 상당한 숫자의 직원들이 would be furloughed. furloughed가 있어요. furlough가 있는데 layoff요. 더 자주 나오는 단어가 layoff입니다. 일시 해고요. 해고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레이오프는 회사 사정 때문에 돈이 없어. 연방정부가 지금 꼬라가지고 돈이 없어요. 그럴 때는 레이오프, 펄로우입니다. 근데 직원이 뭘 해먹었어. 돈을 왕창 해먹었다든가 그러면 dismiss, discharge 이런 게 해고죠. 회화에서는 그냥 fire 이래버리고 해고요. 이런 건 직원의 규칙 사유로 인한 해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연방정부의 고용주의 사정으로 할 수 없이 내보내게 되어질 거다 이거죠. 상당한 숫자의 직원들이 아니면은 reclassified to at-will status. 그래서 당장 내보내든가 아니면은 재분류가 될 겁니다. 직원들의 신분이요, 스테이터스가 뭐라고 분류되느냐면 at-will status. at-will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고용주 마음대로, 트럼프 마음대로, 연방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상. 그러니까 완전히 뭐 임시직이다 그 말이죠. 임시직으로 그냥 재분류가 되고 말 겁니다. 이거요? 그것은 설명이 좀 필요하죠. at-will status라는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할 정도로 애매한 말입니다. 마음대로 위상? 마음대로 위상?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essential.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making them easier. 그들을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 더 쉽게 만들어버려요. to fire. 해고하기 더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at-will status에 갖다 놓게 되면 그때는 아무 때라도 그냥 그 고용주가 즉 연방정부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해고할 수 있다는 거죠. Most people who have been working remotely 그동안에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have been ing 오늘날까지죠. 현재 완료 진행이요. who've been working remotely 그동안에요. 이거 remotely 집에서 재택근무해오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will be required 요구받을 겁니다. To work from their office 5 days a week 일주일에 5번 꼬박꼬박 회사에 출근하도록 요구받을 거라는 거죠. To work from their office에서 일을 하라니까요.
work from the office 해도 됩니다. 이거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집으로부터 일을 하지만 그때는 사무실로부터 일을 한다 이거죠. 이메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some physical offices will be consolidated. 그리고 physical offices요. 그러니까 이런 실존하는 사무실들이요. 그 재택 사무실 말고 여러분들의 사무실 말고 이런 physical offices 실제 공간을 차지하는 이런 공직사회의 이런 공간들이 사무실 공간들이 will be consolidated 통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무슨 뭐 건설국 무슨 뭐 청소국 하나로 합쳐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무실들을요. 왜 사무실들 왜 이렇게 널널하겠어? 사무실들 통합시키고 그럼으로써 결과가 뭐냐면 causing some people to be relocated. 그러면서 일부 직원들이 투이하도록 야기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하도록? relocate 이사가도록. 워싱턴 DC에서 뉴욕시티로 예를 들면요. 심하면 이주하도록 딴 데로 가도록 사무실 따라 가도록 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The message also said 또 이메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enhanced standards of conduct. standards of conduct. 그 행동 기준이죠. 공무원 행동 기준. 행동 표준, 행동 기준. enhanced 강화된 그것이 would be applied 적용이 될 겁니다. 왜 그러니? 왜 공무원 이거 행동 규범 또는 근무 기준이 강화된 그런 것이 적용이 되느냐 하면 to ensure that 다음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ensure that 아주 편리한 겁니다. to ensure that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workers were reliable, loyal, trustworthy and 세 가지요. 이 공무원들이 뭐뭐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reliable 신뢰할 수 있어. 신뢰. 그다음에 loyal 충성스러워. 그 다음에 trustworthy, 신뢰할 만해요. 신뢰. 이거요, reliable,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loyal, 비슷비슷하지만 충성스럽고, and trustworthy, 신뢰할 가치가 있고요. 신뢰할 만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said, 이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또 경고했습니다. 이메일 메시지가 무엇을 경고했냐면, at this time, 현재요, we cannot give you full assurance.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없느냐? full assurance. 완벽한 보장을 줄 수 없어요. 정부가요. 공무원 여러분에게 완벽한 보장을 줄 수 없습니다. regarding the certainty of your position or agency. 무엇에 관해서 보장을 해드릴 수 없느냐면 certainty, 확실성에 대해서요. 여러분의 직위, 여러분 지금 거기 공무원요? 7급으로 계시나요? 9급으로 계시나요? 그런 직위나 아니면 기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근무하는 기관이 계속 남아있으리라고 그것도 보장을 못해. 여러분 직책이 계속 남으리라고 그것도 보장 못하고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The email amounted to 이메일은 무엇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이메일은 frontal assault. assault는 공격이잖아요. attack. 맨날 나오는 게 attack이죠. 가자 전쟁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ssault, attack하고 똑같은 겁니다. frontal 하니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 공격입니다. 이메일은요 정면 공격에 해당했다는 겁니다. On the federal bureaucracy 무엇에 대한 attack on이죠. 무엇에 대한 전면 공격이 되냐? The federal bureaucracy 연방의 관료 제도에 대한 연방 관료 조직, 연방 관료 시스템에 대한 정면 공격이에요. which Mr. Trump has long derided. 그것을 미스터 트럼프가 오랫동안 derided, 조롱해 왔습니다. 연방 이 조직을요, 무엇이라고 오랫동안 조롱해 왔냐면 as the deep state이라고. deep state. 이건 아주 그냥 많이 쓰는 단어죠. deep state은 깊은 국가가 뭐냐 하면요. 완전히 그냥 자리를 잡은 제도권입니다. 제도권. 이거요. 제도권,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 세력, 제도권 관료 세력, 제도권이에요. 전체 얘네들을 누가 무찌르질 못해. 딥스테이시요. 왜 이 딥이라는 형태가 되냐면 얘네들은 깊이 들어앉았어요. 미국 정계에, 미국 관료계에 완전히 꽉 들어앉았어요. 밑바닥에. 그래서 이러한 페더럴 뷰로크라시 전체를요. 미스터 트럼프가 사기업에서 온 사람이니까 공무원 조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겠죠. 철밥통이나 마찬가지죠. 철밥통이 중국 공산당 뭐 그런 공무원 조직만 존재하는 거 미국도 존재하겠죠. 학연이니 뭐니 다 해가지고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딥스테이트로 오랫동안 조롱을 해왔습니다. 이거 딥스테이트요.
and has sought 그리고 그동안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추구해 왔어요. 추구해 온 겁니다. to bend to his will. 그것을 지금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bend which예요. 이 조직을요, 관료 조직을 구부리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 관료 조직을 이것을요 구부리려고 to his will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의지의 방향대로 이 관료 조직을 구부리려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다 이겁니다. In making the move 이러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the president was testing the limits 대통령이 리미츠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한계를 of his power 자신의 권한 authority 자신의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Trying to push past the federal law 노력하면서요 push 밀어붙이겠다고 federal law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방법을 지나서 밀어붙여 보겠다는 겁니다. 연방법의 한계를 넘어서 밀어붙여 보려고요. 어떤 연방법이냐면 that governs payouts and rules. payout 아까 나왔죠. 보상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꺼번에 왕창 지불하는 보상금과 그 다음에 규칙들을 지배하는 거. govern 이게 아주 멋진 동사입니다. 이 보상금과 규칙들에 관한 거다 이거죠. 우리는 그냥 관한 건다 그러는데 그 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멋진 방법이 그것들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페이아웃과 룰에 관한 연방법을 한번 어디까지 밀리나 한번 밀어보겠다는 겁니다. That have long protected the civil service. 그런데 이 규칙들이 이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룰로 봐야 되겠죠. 이 규칙들이 오랫동안 보호해 왔습니다. The civil servants. 이 공직을 공직사회라는 게 집합적으로 말하는 거죠. 공직사회를 오랫동안 보호하는데 from 누구로부터 political interference and pressure 정치적인 간섭이나 전적인 간섭과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공직사회를 오랫동안 보호해온 그런 규칙들을 지배하는 연방법을 한번 밀어보겠다는 거죠. The move also risked ing 그리고 트럼프 이런 조치는 또 어떠한 위험을 무릅쓴 거냐 risk 위험을 무릅써야 되겠죠. 뭐하는 위험을 무릅썼는데 gutting gut이 뭡니까 원래 gut 글자로 쓰기가 좀 뭐하지만 동물의 창자요. 동물의 창자를 gut이라고 그럽니다. 동사로는요 그것을 제거하는 걸 말해요. 창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steps 이 직원들을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지금 그 동물 내장처럼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빼내버려요. 직원들을요 빼내버릴 그런 위험을 무릅썼다는 겁니다. Of a wide array of federal agencies, an array of 이건 알아야죠. An array of는 다양한이라는 거죠. 많은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wide가 들어간 거예요. 원래 array는 명사니까 wide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서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an array of만 해도 다양한인데 wide array 하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federal agency 연방 기관들이요. 연방 기관들이 직원들을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뽑을 위험을 무릅썼다는 겁니다. 이 조치가요. That Americans depend on 미국 사람들이 의존하는 예를 들면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미국 사람들이 의존하는 그런 연방기관의 아주 광범위한 연방기관의 직원들을 그냥 제거해버릴 그런 위험을 무릅쓴 거다 이거죠. 정말 무식한 거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다음에 이때 the staffs가 맞느냐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staff는 employee하고 달라요. work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얘네들은 보통이에요. 보통명사. staff라는 것은 우리말에 없는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 우리말에 없는 집합명사. 집합명사는 뭐냐 하면요. 이 회사에 가면 일반 사기업에 가면 이제 말단 직원이 있고 이제 뭐 대리과장, 차장, 부장 뭐 이사 상무 뭐 쭉 올라가잖아요. 그 전체를 우리가 특히 부장 이하 일반 직원들을 우리가 staff라고 집합적으로 뭉뚱그려서 불러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직원들 하지요. 직원들. 영어는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staff라고 단수로 하면서 직원 전체를 그것이 2만 명이든 200만 명이든 그냥 staff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aff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집합명사라는데 왜 복수를 붙이지? 왜 집합명사에다 s를 붙이지? 네, 그래서 staff냐 staffs나 그러는데 staffs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staffs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조금 예문이요. 조금 지루하지만 그래도 보세요. 어떤 경우에만 staffs라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 회사에서 staff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단수로 하시면 끝나요.
어떤 경우에는 복수를 쓰냐면 the hospital network manages 5 hospitals. 예를 들면 그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 뭐 아산병원들이 그 네트워크가 5개 의료 시설을 지금 그 운영 중인데 with their own specialized staffs. 근데 5개 이 시설들이 의료 시설들이 그들 자신의 특수화된 직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Focusing on 이 직원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different areas of medical care, medical care에 각각 다른 분야를 초점을 맞추는 무슨 산부인과니 뭐니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5개의 facilities라는 말이 네트워크에서 호스피탈 하면 이건 무슨 시설 정도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101동, 102동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병원이요. 예를 들면 삼성 하면 강북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그 밑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스텝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막 떨어져 있는 거. 삼성병원 같으면 강북에 있는 거하고 강남 잠실에 있는 거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스태프라고 할 때도 있지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5 facilities 그다음에 그들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직원들 그럴 경우만 스태프라고 한다 이거죠. 여기서는요 이 글을 쓴 기자가 여러 그 행정부서의 직원들이니까 스태프라고 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틀렸다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다 행정부의 직원 할 때 스태프라고 하는 건 좀 어색해요. 오히려 스태프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스태프 자체가 여러 직급의 남자, 여자, 무슨 나이 적은 사람, 어느 사람 온갖 집합명사입니다. 이거 꼭 복수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뒤에가 애매하잖아요. 다양한 기관에 그냥 그러나 직원들 하면 끝나요. 여기서처럼 구체적으로 5개 병원이 있는데 뭐 각각 뭐 다르다.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스태프가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though 그러나 federal unions immediately condemned 연방 노조가 노동조합이 immediately condemn은 뭐죠? 맹비난하다죠. 즉각적으로 이 제안을 맹비난했습니다. Many federal employees view it as a trick. 그리고 많은 연방 직원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인식했느냐 해야 되겠죠. 무엇으로 보았느냐 as a trick. 속임수로 이것을 보았습니다. The message echoed an email. 이 메시지는요. 연방정부의 이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그냥 에코했다 이겁니다.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그대로 에코 산울림했다니까 mirror 그대로 비춰주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reflected 해도 되고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그대로 본땄다는 겁니다. That the billionaire 일론 마스크 억만장자 일론 마스크가 설명 들어갑니다. 일론 마스크가 a constant companion to Mr. Trump in recent months 최근 몇 달 동안에 지속적인 트럼프의 companion 동반자지요. 트럼프를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일론 마스크가요. sent to Twitter employees 트위터 직원들에게 보냈잖아요. 이메일을. 그 악명 높은 이메일을 보냈잖아요. 언제? After buying the social media platform 그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위터를 구매한 후에 구매보다도 매입을 한 후에 그것을 사들인 후에 그러니까 이거 인수한 후에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 X라고 바꾸면서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죠. In late 2022년 말에 벌써 그렇게 됐네요. 말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직원을 잘랐죠. 그리고는 이제 좀 재정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이거 큰일 난다 그랬는데 저렇게 많이 잘라가지고 Musk's email shared the same subject line. 이 머스크가 보냈던 2020년 이메일이요. 똑같은 제목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제목이 똑같았어요. 인생의 갈림길.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And offered employees 3 months of severance pay라는 말이죠. 그리고 직원들에게 3개월의 퇴직금을 지불했습니다. 3개월짜리 퇴직금이요. 급여의 3개월을 퇴직금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3 months of pay as severance pay라고 하는 퇴직금으로 3개월짜리 급여를 지불한 건데 그걸 줄여서 이렇게 해버렸네요. 3개월 월급을 퇴직금으로요. Musk, who's lead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cost-cutting effort, 머스크가 지금 주도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 절감 노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known as 이 비용 절감 노력이 무엇을 알려져 있냐면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성 부서라고요. 알려져 있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부서를 노력이라고 하는 건 조금 모순이지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부서 하여튼 이 부서를 이끌고 있는데 트럼프가요.
그 인도 출신 친구, 그 이름이 하도 길어서 라와스와미인가? 예, 그 친구하고 둘이서 이 Department of Government Agency, 더치요. 더치 코인의 이름하고 같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말썽이 많았던 하여튼 이 정부 효율성 부서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 does not officially work. 미스터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At th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인사국에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본 인사국에서 공식적으로 일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But the agency has hired several of Mr. Musk's allies. 근데 이 기관이 이 OPM이 채용을 했는데 미스터 머스크의 측근들입니다. allies는요. 미스터 머스크의 측근들 중에 6명을 채용을 했다는 겁니다. In recent weeks, 최근 몇 주 동안에 including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아만다가 있어요. Who until this month, 이번 달까지는 worked at Mr. Musk's Artificial Intelligence Company XAL. 이거 이번 달까지는 여기에서 근무했어요. AI 회사에서. And is now the OPM's Chief of Staff. 현재 비서실장입니다. Chief of Staff은 비서실장이요. In a post on X on Tuesday, 이거 화요일 날 X에 올린 그 글에서 게시글에서 Mr. Musk's America PAC said, America PAC, PAC 이름이 America PAC입니다. PAC은요, Political Action Committee, 로비 그룹이에요. 로비 그룹. 미국의 로비 그룹은 뭐가 특색이 있냐면 딱 하나가 특색이 있는 겁니다. 로비 그룹은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이재명이나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공평성을 위해서 이쪽에 누구를 할까요? 예를 들면 김문수 할까요? 그런 사적인 그런 의견을 배제하고 지금 현재 선두를 달리는 양 진영의 대표 주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배제하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배제하고 샘플로 두 사람의 그 팩이요. 로비 그룹 이 사람을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그 본인은 모금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팩을 통해서는 미국은 무한정 모금할 수 있습니다. 팩은 모금 금액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헌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 헌금 받는 것도 능력이다 이거죠. 직접 받지는 말고 이 팩이라는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는 이 조직을 통해서 받으면 되는데 머스크가 운영하는 팩 이름은 아메리카 팩이다. 이름을 잘 지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이 로비 그룹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The move to offer severance packages, 퇴직금을 제공하겠다라는 이러한 조치는 could lead to,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Billions of dollars in savings. 수십억 달러인데 금액 뒤에 인이 나오죠. 수십억 달러가 뭔데요? 손해냐 이익이냐 뭐냐? 세이빙스, 저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편을 드는 그런 로비 그룹 맞지요?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방 예산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머스크 recirculated the post. 그래서 머스크가 이 글을 다시 이거요, 옮겨서 올린 거죠. 그 뭐라고 그러죠? 그대로 내가 올린 거다 이거죠. 어느 소셜 미디어 플랫폼,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즉 X에다가 이 글을 그대로 뭐라고 그러죠? 옮겼다가 아니고 퍼날른 겁니다. 그대로요.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일단